안녕하세요. 화탁지사주TV의 화탁지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비견 겁제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십성에서 식신과 상관. 식신과 상관이 얘기하자면 가장 재밌어요. 얘기할 거리도 많고, 그래서 뭐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식신상관을 전체를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식신상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이것이 생일해주는 구조와 극을 하는 구조, 또 극을 받는 구조, 이런 걸 종합적으로 좀 알아두시고, 제가 이따 식신과 상관의 단편적으로 식신의 특징은 이런 거고 상관의 특징은 이런 거다, 이렇게 좀 네, 그런 설명도 같이 드릴게요. 자, 식신상관. 지금 이 법륜도에서 저번에 비견하고 겁제를 했는데, 이게 이제 본인의 이제 드러나는 나라고 치면, 사실 이 전체 구조가 본인의 전체적인 속성인데, 일단 드러나는 일간이 목이냐 화냐 이거에 따라서 일간이라고 치면 나의 확장성이 식신상관이에요. 네. 지금 얘가 생이라고 제가 써놓은 게 목생화예요. 목에서 나오는 거는 화고요. 화에서 나오는 거는 토고요.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수를 생하고, 목은, 수는 목을 생하고. 즉, 목일간들은 식상을 화로 갖고 있죠. 그래서 나를 표현하는 능력이 조금 불처럼 밝은 경우가 많고요. 화는 또, 사람의 어떤 여기에서 혀를 관장해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요. 목에서 나오는 식신상관, 식신과 상관 중에 상관이 조금 더 자기 표현 능력에 있어서는 식신보다는 우세하죠. 표현 능력에 있어서는. 네. 식신을 조금 더 연구하는, 조금 더 깊게 생각하고 연구하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자, 화에서 토. 화랑 토는 화토동법이라고 그래서 약간 비슷하지만, 토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좀 신뢰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토 안에 지지토가 4개나 있기 때문에, 사실 화에서 드러나는 식신상관의 토의 성질은 어느 한쪽에도 약간 치우치지 않는 특징은 있지만, 이 지지에서의 토가 진술축미, 진토냐 축토냐 미토냐 술토냐에 따라서 다른 특징이 나오기 때문에 가장 복잡하죠. 그리고 토의 식신상관은 금이에요. 금은 조금 더 어떻게 생각하면은 뭔가 확실하게 하려는 기운이 있죠. 확실하고, 금이 그거 하는 게 가을에 뭔가 거두려는 기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잘하려는 목 기운을 막는 기운이기도 하고, 가을의 금 기운을 생각해 봤을 때 토에서 나오는 금들은 상당히 강해요. 표현이 제일 강한 게 사실은 토에서 나오는 금의 식신이나 상관입니다. 그리고 금에서는 수가 나오는데, 금의 확실한 어떤 특징에서 수가 나온다는, 수는 지혜죠. 네. 그래서 금수 상관을 가장 좀 똑똑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금도 상당히 분석적이고 명확한데, 거기에서 지혜를 상징하는 수가 나왔기 때문에 금수 여기 상관이 가장 똑똑하다고 해요. 하지만 뭐든지 똑똑한 이면에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너무 똑똑하다고 해서 제가 이 금수상관을 좋다고 얘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수에서 나오는 목입니다. 수는 겨울의 기운이지만 여기에서 새로운 희망인 목 기운이 나오죠. 그래서 창의성이 상당히 있어요. 네, 창의적이에요. 그래서 같은 식신상관을 쓰더라도 일간이 뭐냐에 따라서 다른 식신상관의 어떤 기능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식신이냐 상관이냐의 특징은 갖고 있지만 오행의 특징이 분명히 연결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자, 나에게서 나오는 비견겁제에서 나오는 나의 확장성이에요. 나라는 비견겁제가 어떻게 보여지느냐 쪽의 측면인데, 사실 이거는 식신이 상관이라는 본인이 갖고 있는 가장 본능적인 속성이기도 해요.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 갖고 태어난 뭐 재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능력이기도 하고, 그걸 잘 발휘를 해야겠죠. 능력이든 첨부, 하늘에서 첨부한 어떤 본인의 자질인데, 식신은 본인의 비견겁제와 음양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양의 일간이면 식신은 양으로 가고요.
음의 일간이면 네, 또 음과 같은 쪽이 식신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음양이 조화를 이루는 게 보통 정적으로 가거든요. 정관, 정제, 정인으로 가는데 보통 식신을 길신으로 보고 상관을 고전에서는 흉신으로 보는데 이상하게 이 식신만 음양의 조화가 맞지를 않아요. 조화가 맞지를 않아요. 본인의 일간하고 같은 네, 음양이 같은 게 식신으로 가고요. 상관은 오히려 음양의 조화가 맞아요. 그런데도 왜 상관을 흉신이라고 했을까가 저도 참, 네. 아마 관을 친다는 어떤 그 상관의 이름이 관을 상하게 한다. 네.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식신하고 상관의 특징이 상관이나 식신이나 둘 다 본인이 갖고 있는 재주인데 상관은 표현 능력이 탁월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 30이면 상관은 그거를 70, 80까지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요. 식신은 드러내는 쪽보다는 깊게 사고하는 쪽이 조금 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예인들을 볼 때 순간적인 애드리브나 어떤 끼나 그런 것들이 발달된 사람들은 상관형인 분들이 많아요. 딱 봤을 때 식신은 그러니까 어떤 연구나 발표를 아니 어떤 발표나 본인이 남들 앞에서 서야 되는 그거를 앞두고 엄청나게 연습을 해요. 근데 이제 상관들은 남들이 봤을 때 좀 게으르죠. 본인이 임기응변에 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서서 본인의 기질로 순발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상관이에요. 그래서 식신보다는 상관이 표현력이 좋고 순발력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눈에 먼저 띄는 거는 상관형이에요. 그래서 상관들이 머리가 좋다라는 표현을 할 수는 있어요. 아마 음양이 조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은데 근데 문제는 세상을 살다 보면 나 혼자 똑똑해서 잘 살 수 있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자, 이 상관은 여기서 정관을 극을 해요. 정관이라는 거는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어떤 질서, 그 다음에 틀, 그 다음에 규범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상관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빨리빨리 캐치를 하고 머리가 좋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관이 지겨워요. 네, 꼭 저래야 돼 라고 불평불만이 많아요. 네, 왜냐하면 여기에 허점이 보여요, 상관들에게. 근데 상관들의 단점이 뭐냐, 불평불만을 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는 미비해요. 제가 깊게 사고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상관들은 보이는 걸 그냥 말하는 거는 잘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래 생각해서 해결책을 내려고 하는 거는 좀 떨어져요. 그래서 상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조직생활 무지 힘들어합니다. 못해요, 잘. 그러니까 상관이 일단 이쪽 식신 상관이 많으신 분들은 관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식상이 자기의 일간을 중심으로 많다. 그런 분들은 제가 사주를 볼 때 첫마디가 직장생활 힘드시겠네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 자기 일을 하시는 쪽이 많고요. 그리고 직장을 다니셔도 울며 겨자 먹기로 다니시는 형국이죠. 근데 방금 제가 상관을 얘기했을 때 이 사회 안에서 어느 정도 정해진 규범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상관들이 자꾸 이거를 깨요. 네. 왜냐하면 이 상관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빠른 눈치거든요. 눈치가 빨라요. 빠르다 보니까 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람이 사는 세상에 어떻게 부조리나 그런 게 없겠어요. 이런 게 눈에 잘 보여요. 근데 비판을 잘하죠. 근데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는 데는 사실 미비하니까 조직 안에서 바른 소리, 입 바른 소리 잘하고 조금은 그런 거를 잘하는데 그래서 미움을 받기 쉬워요. 그래서 상관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정인 있죠. 합리적인 사고, 그리고 다른 사람 얘기를 듣는 이 정인으로 상관을 눌러줘야만 이 상관이 길하게 사용돼요. 그러니까 상관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 이 상관이 제대로 발휘되려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사고 자체가 조금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객관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정인이 아닌 편인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위주로 생각해버린 한쪽으로 치우친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편인과 상관이 동조해 있다 그러면은 내 생각이 곧 옳다고 하고 말을 너무 함부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옆에 있을 경우에 이 사람들의 논리가 좀 희한하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정관과 정인이 있는 분들이 편인과 상관이 있는 분들의 논리를 보면은 합리적이나 객관적이 아니라 순전히 자기의 어떤 논리를, 근데 상관이 제가 표현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또 말로 썰 푸는 능력은 대단한데 그 썰 푸는 능력을 가만히 보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론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자기만의 궤변이 나오죠. 네. 근데 또 상관의 긍정적인 측면도 많아요. 이 관이 만약에 어떤 사회가 진짜로 이 사회에서 통용되는 게 부조리한 게 진짜 많다면 그거를 또 깨고 싶은 것도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관이라는 거는 진짜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게 바르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현실에서 사용되는 윤리 규범인 거예요. 저기 아랍 국가 가보면 여자들의 어떤 인권이나 그런 게 너무 낮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여자들이 죄를 지으면 무조건 너무 이상하게 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에서 통용되는 게 정관이에요. 근데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 그 부조리를 보면 견디겠어요. 거기서 뭔가 반론을 제기하고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도 상관이에요. 그건 상관의 장점이죠. 근데 이제 식신은 상관보다는 순간적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능력에서는 떨어져요. 근데 이 사람들은 좀 깊게 생각하는 능력이 있죠.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약간 상관보다는 자기 표현에 있어서는 조금 둔해 보여요. 네, 표현 능력은 좀 둔해 보입니다. 표현 능력은 둔해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관들이 봤을 때는 식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약간 음흉해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조직이 부조리가 많은데 상관들은 계속 이거를 바꾸려고 하는데 식신들은 그냥 이 여기 현실에 맞춰요. 네, 식신의 그게 뭐예요? 식록복, 먹고 사는 문제, 현실에서의 안주, 그런 측면에서의 식신은 부정적이에요. 하지만 식신의 긍정적인 측면은 뭐 하나를 더 깊게 연구할 수 있는 연구 능력과 그 다음에 감정적인 측면에서도 식신과 상관은 조금 다르게 표현되는데 상관은요 자기 감정에 되게 솔직해요. 제가 아까 표현을 잘한다고 그랬어요. 솔직해요. 식신은 그냥 내가 한번 마음 주면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솔직하다는 거는 감정은 순간순간 변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힘든 게 본인의 감정 변화에 따라서 본인의 행동이 나오는 게 가장 힘든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움직인다라는 건 이성보다는 그 생각이 감성에 치우치는 경향이 많으니까. 근데 보면은 가만히 보면 식신을 가지신 분들은 내가 누군가를, 그게 이제 지고지순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신을 가지신 분들이 자기 것을 소유하고 보존하고 뭔가 하는 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훨씬 더 긍정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상관들은 뭔가 하나 정해져도 그거를, 틀이 정해져도 그거를 깨고 또 그걸 부시고 또 하기 때문에 아이디어 측면이나 새로운 어떤 그런 걸 보는 데는 좋지만 사람이 뭔가를 얻었으면 그걸 유지를 해야 되는 게 인내가 필요한데 상관들은 자꾸 뭔가 하나를 얻으면 질리죠. 쉽게 말해서 상관들은 잘 질려요. 그러니까 얻어서 유지를 하려고 해도 그걸 자꾸 깨서 새로운 걸 하니까 하나를 쭉 밀고 나가는 데는 역부족이에요. 네, 그래서 상관이 많으신 여자나 남자나 한 사람과의 어떤 관계, 그 다음에 가족 안에서의 그 틀을 오래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남녀 공이 식신이나 이쪽이 많으신 분들은 관을 치죠. 여자에게는 이게 남편을 의미하고 남자에게는 직장이나 그런 자식도 의미해요, 남자에게는. 하지만 결국 이 관이라는 거는 내가 유지해야 되는 어떤 규범, 틀, 그 다음에 나의 가치관이에요. 이게 나를 잡아주죠. 근데 이쪽이 많다라는 거는 결국 이게 약해져 버리기 때문에 남녀 공이, 물론 식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식신상관이 지나칠 경우, 그리고
식신상관이 지나치지 않더라도 상관이 좀 강하신 분들, 뭐 기둥 자체로 상관이 온다든가 지지에 상관이 온다든가 하시는 분들은 네, 가정생활을 오래 유지하기가 힘든 케이스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아마 상관을 사회생활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흉하다고 네,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식신상관이라는 건 내가 하늘에서 부여받은 재능인데, 이 식신상관이 제대로 발휘되려면요 반드시 자기 사주에 정제나 편제가 있는 이 재성 쪽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식신상관이 많은 사람들이 재주는 많은데 이게 목표잖아요. 자기가 뭔가를 이루려는 이 목표의 기운이 약하면 그냥 하다가 말아요. 뭔가. 근데 관과 재가 튼튼한 상태에서 식신상관이 있을 경우에는 이 재능을 결과를 내고 이 결과를 본인이 유지하려고 하면서 자기를 통제하기 때문에 이게 안정된 구조로 가요. 그래서 식신상관이 있으신 분들 중에 재성이 없으신 분들은 어떤 일을 생각만 많이 해요. 근데 말재주도 있고 뭔가 기발한 아이디어도 있어요. 근데 결과를 내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식신상관은 반드시 재성을 봐야 본인이 갖고 있는 끼나 재능이 결과를 낼 수 있고요.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 본인이 본인을 다스리면서 노력하는 기운은 관성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식신상관을 잘 쓰려면 첫 번째 재성이 있어야 돼요. 내 목표가 생겨야 돼요. 나는 이걸 해서 저걸 이뤄야겠다. 두 번째, 네, 관성으로 본인을 끝까지 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는 나를 통제하는 관성 쪽이에요. 네. 아무리 대단한 재능을 갖고 있어도 그게 사회에서 발휘되고 남들이 인정해주는 어떤 결과를 내지 못하면 물론 유유자적하게 나는 그냥 이렇게 살겠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은 너무 많은데 그걸 펼치지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주에 재성과 관이 약하거나 또는 운대에서 대운이라는 10년마다 들어오는 운대에서 본인의 용신, 그러니까 뭔가 펼쳐볼 만한 그게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은 재주가 많아도 그거를 잘 펼치질 못하시죠. 물론 나는 본인 사주에 저 식신 상관없는데 저 지금 예술을 하고 있어요 하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이제 사주 보신 분 중에 피아니스트인데 본인의 기운이 되게 강하시고 재성도 강하고 재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낼 수 있겠지만 이분이 식상이 없더라고요. 식신상관은 자기의 어떤 예술적인 거 표현하는 능력인데, 근데 이분이 유년 시절에 보니까 20년간 대운에서 20년간 예, 식상이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운이라는 거는 10년에 이 사람의 어떤 그건데 그게 20년간 들어왔다라는 거는 이미 그 또 하나의 사주예요. 대운은. 그게 본인에게 들어와서 체화가 된 거죠. 그래서 그분을 식신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대운도 그러니까 사주를 볼 때 대운에서 어떤 게 들어오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주를 딱 보다 보면 본인의 사주만 가지고 성격 분석이 안 되는 이유가 본인의 사주에는 없어도 그게 대운에 딱 뜬다 그러면 생각이 바뀌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사람을 30년간 알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변했다라는 거는 그분의 이 대운에서 이 사람에게 없는 기운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보통 나이 들어서 철들었다는 거 있죠. 그게 그분의 대운에 딱 들어오는 시기에 사람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성격 분석을 할 때는 사주만 갖고 하는 거는 본인이 타고난 한 30% 변하지 않는 어떤 그거고요. 대운까지 같이 봐야 그분이 지금 현재의 성격이 나와요. 그래서 사주 8글자가 주는 거는 대표성일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을 전체로 설명해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운하고 꼭 같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운이 운의 흐름을 보는 것도 있지만 이 운 때에 이 사람이 이런 성격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그렇게 바뀌어요. 더군다나 이 10년 정도 되면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10년 동안 그 기운이 들어온다라는 건 그 기운이 충분히 본인에게 체화가 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제가 이제 조금 재밌게 식신형과 이거 안 말라가지고 상관형을 네 남자와 여자로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식신형들은 행동파예요. 네, 상관형, 네, 뭐라고 해야죠? 말빨이죠. 그러니까 연애 초기에
연애를 만약에 한다. 식신형 남자와 상관형. 식신형들은요, 본인이 지킬 수 없는 말들은 잘 안 합니다. 물론 이제 사주 구조의 관성과 인성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지만, 식신형은 행동으로 많이 해주려고 해요. 그러니까는 말보다는, 뭔가 본인이 해줄 수 있는 거를 의미하기도 하고, 식신형이 상관형보다는 조금 더 여자들이 봤을 때 더 지고지순해 보여요. 한 여자를 보면, 제가 아까 그랬죠. 식신은 끝까지 가려고 한다고. 딱 마음을 정해 놓으면 그거를 깨려고 안 하고 쭉 가요. 근데 상관형들은요, 말빨이 있기 때문에 재미는 있어요. 재미는 있지만 본인이 한번 정해 놓은 그거를 가다가 깨고 또 반대 바뀌고, 그게 재밌어요. 근데 계속해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형은 사실은 남녀 공이 약간 나쁜 쪽은 상관형 쪽이에요. 네. 그러니까 매력은 있지만, 네. 나쁜 남자, 여자 스타일이에요. 네. 마음을 다 안 준다는 거는 그만큼,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밀당을 잘한다고 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연애할 때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여자에게 조금 더 잘해야 된다는 사회적인 그게 있는데, 상관형들은 오히려 본인들이 처음에는 여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뒤로 훅 빠지는 케이스들이 많죠. 네. 그런데 또 본인이 마음을 다 안 주기 때문에 본인은 늘 외로움에 허덕이는 게 상관형이에요. 상관이 있으신 분들의 대부분은 제가 이런 얘기를, 물론 조심하셔야 되는 게, 식신도요 3개 이상, 뭔가가 3개 이상이면 반대 그게 나와요. 식신이 만약에 3개 이상이면요, 상관의 기질 나오고요. 또 상관도 이게 3개 이상이면 상관이 식신형처럼 지고지순해 보여요. 그러니까는 단순하게 십성을 식신이냐 상관이냐 글자로 보지 마시고, 이게 천간에 있냐 지지에 있냐도 중요하고요. 개수가 몇 개냐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식신이 3개 이상인 분을 봤는데, 식신의 성격은 고스란히 갖고 가면서 한번 마음 주면 안 변하면서, 근데 약간 상관형처럼 좀 뭐랄까 지적질 그런 걸 좀 잘합니다. 네, 상관들이요 불평불만이 좀 많고요. 자꾸 이거는 그래 저거는 그래 이렇게 말로 조금 하는 편인데 그게 많고. 자, 여자의 식신형은 순정파죠. 네. 그리고 그 가정을 지키기에 좋은 가정주부 스타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해도 식신녀들은 되게 뭔가 옆에 남편이나 아이가 있을 것 같은 분위기예요. 네. 그리고 남자들이 봤을 때 왠지 나만 사랑할 것 같은, 네, 네. 식신형이에요. 근데 상관형은,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쪽이 순종파면 이쪽은 약간, 아까 나쁜 여자라고는 얘기를 했어요. 순정파가 아니라 좀 이기적으로 보여요. 그렇다고 상관형들이 다 이기적이라는 건 아닌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자기의 어떤 가치를, 네, 높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신녀들은요, 좋아하면 일단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맞추려고 하고 잘해주려고 하고,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나의 감정이 가는 대로 그거 하기 때문에 이거를 꼭 상대를 위해서 좋은가, 이것도 한번 생각은 해봐야 돼요. 근데 상관형들은 이기적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내 감정이 가지만 그 감정을 100% 주지 않고 반 정도는 남겨둔단 말이죠. 그게 꼭 좋은가라는 거죠. 그래서 연애할 때는 왠지 상관형들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 식신형들은요, 내 마음이 이만큼이면 남자한테 다 준 다음에 다 주고 나서는 딱 아낌없이 돌아서요. 왜냐?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다 했으니까. 그런 데까지 해다가 안 되면 그때는 싹 걷어갑니다. 근데 제가 아까 상관들은 50%밖에 안 주고 50%는 남긴다고 했죠. 남자랑 사귀다가 계속 자기의 그걸 하다가 남자가 떠나잖아요. 그때 저 사람이 날 많이 좋아했구나. 그때 네, 후회를 합니다. 네. 그리고 가정주부여도 이 사람은 싱글처럼 보이는 특징이 있어요. 희한하게 옆에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마인드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걸 갖고 있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부여도 싱글처럼 보이고 여기에는 아가씨여도 약간의 그런 어떤 주부처럼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당연히 자기 표현을 잘하는 상관 남녀들이 더 꾸미는 것도 잘하겠죠. 멋부리는 것도 자기 그거를 잘하니까. 네. 이쪽은 꾸미고 멋부리는 쪽보다는 그냥 조금 뭐라 그래야 돼, 순수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네, 좋게 얘기하면 순수, 나쁘게 얘기하면 약간 순박해 보일 수도 있어요. 같은 옷을 주고 꾸며라 해도 이쪽이 자기 표현을 훨씬 더 잘하기 때문에 더 잘 꾸며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상관과 식신을 연구하다 보면 딱 사람의 꾸미는 모양을 봐도 아, 저 사람은 식신형, 상관형 이렇게 보이고요. 말을 하더라도 상관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고 좀 세련된 언어를 좀 구사하는 편들이 많아요. 물론 이 상관은 인성을 바탕으로 해야 진짜 멋있게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빼먹은 건 없는지 모르겠네.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연예인들 중에서도 뭔가 연기력을, 흡입력이 있고 그 순간순간 잘 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연기도 상관이 있으신 분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관이 도화랑 비슷하게 연예인의 기질이에요. A라는 배역을 맡았다가 B라는 배역을 맡을 때 전혀 다른 분위기를 확 바꾸는 분들은 상관형일 경우가 많고요. 이쁘고 잘생겼는데 연기할 때 뭔가 이렇게 몰입하는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끌어당기는 힘이 좀 약하신 분들, 연기를 조금 못한다, 왜 저 사람 저렇게 변화가 없을까 하시는 분들은 식신형이 많아요. 실제로 보면은. 그리고 식신은 약간 노력파예요. 네, 노력파. 상관은 머리. 예. 그러니 조금 게을러요. 네. 이쪽은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실질적인 행동이 부지런하다라는 아닌 거예요. 희한하게 식신은 편관을 극해요. 편관이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든지 되겠어라는 강박이거든요. 그래서 식신 있는 분들이 노력파인 것 같지만 의외로요, 성격이요, 느긋해요. 상관들은요, 정관을 극하기 때문에 편관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 있으신 분들은요, 노력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급하고요. 급하고 그 다음에 네, 조금 이쪽이 사실은 더 게을르지만 급하기 때문에,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이쪽이 더 행동파예요. 그러니까 말이 어떻게 되냐면 어떤 걸 할 때 몸을 주로 쓰는 거는 식신형이에요. 뭔가가 보이면 바로 가서 해야 되고. 근데 상관은 말은 살아있어요. 저거 안 돼 라고 하지만 막상 어떤 목표가 생겼거나 뭔가 불편할 때 상관은 빨리빨리 그거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식신은 야, 좀 이따 하자 이렇게 느긋하게 되는데, 근데 이거 역시 오행에서 편관과 상관의 어떤 기질의 그것과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한 식신이 몇 개 이상이면 상관에 그게 나와버린다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특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연애할 때 식신형 남자 여자, 상관형 남자 여자 중에 어떤 사람들이, 상관형 남자는 식신형을 만나는 게 좋아요. 네, 상관형 남자는요 식신형 여자랑 맞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다 마음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가 본인에게 잘해줬을 때 거기에 감동을 받고 이런 사람이랑 맞고요. 그 다음에 이 식신형 남자들은 본인이 마음을 다 주기 때문에 상관형 여자들이랑 맞습니다. 네. 상관형 남자와 상관형 여자는 안 맞습니다. 네. 둘 다 튕김질하고 둘 다 자기가 손해를 보는 걸 싫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안 맞아요. 네. 이렇게 맞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상관 있는 사람들이 모두 자기의 이속을 챙긴다, 그거는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느냐예요. 의외로 상관들이 또 순수해요. 상관의 장점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약하고요, 강한 자에게는 강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서 상관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좀 챙기려고 해요. 근데 윗사람들 있죠. 자기보다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네, 조금 반기를 들어요. 그래서 하극상 이게 상관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데요. 근데 이 상관도 본인의 인성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성의 구조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어느 정도 극한 사고에서 나오는 상관인지 아니면 좀 이상한 사고를 가진 상관인지에 따라서 발현력이 발현되는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도 제가 오늘의 키포인트 식신과 상관은 비견겁제의 확장성인데 나를 표현하는 능력이고 조금 더 나를 발전시키려고 재성을 보괴하는 쪽으로 가는 기운인데 상관은 순간적인 어떤 나를 표현하는 능력에 조금 더 강하고요. 깊게 사고하는 쪽보다는 순간순간에 응용력이나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네, 그런 게 강하고 식신은 금방금방 표출하는 능력은 상관보다는 약하지만 오래 지속성이 강하고 그 안에서 뭔가 본인만의 그거를 찾아내려는 그게 강합니다. 그래서 식신형과 상관형을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식신형과 상관형은 상관은 외향적인 특징이 있어요. 성격이 밝고 명랑하다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니까 뭐 외적으로 드러내든 말로 표현을 드러내든 상관이 조금 더 외향적이고요. 식신이 네, 내향적입니다. 식신은 안으로 깊게 본인만의 생각에 너무 침잠이 돼버릴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연구직도 두 사람에게 맡긴다면 식신형은 좀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오래 가면서 그런 쪽에 해야 되고 상관들은 금방 실증을 잘 내기 때문에 오래가는 깊이 있는 프로젝트보다는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놓고 비교 분석해 가면서 여기에서 장점을 뽑아내는 이런 거에 더 잘하죠. 그리고 그게 오행의 특징에 따라서도 다르다는 거. 하나를 식신상관을 설명을 하니 너무 복잡하고 길고 그리고 요즘 들어서 제가 말하는 게 상당히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